안녕하세요. 뱃쌤입니다. 오늘은 102회 토픽 2 읽기 42번부터 50번까지 문제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자, 42번과 43번은 저작권 때문에 국립국제교육원에서 문제를 공개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42번에 나와 있는 이렇게 심정, 그 사람의 기분을 나타내는 단어들은 꼭 알고 있어야 됩니다. 토픽에 자주 나오는 단어들이기 때문에 꼭 기억하는 게 좋겠습니다. 자, 다음 44번과 45번 문제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네, 44번은 괄호에 들어갈 말로 가장 알맞은 것을 고르십시오. 자, 그러면 여기 분명히 들어갈 말에 힌트가 있을 겁니다. 이 힌트를 잘 찾는 연습을 해야 됩니다. 45번은 주제로 가장 알맞은 것을 고르십시오입니다. 르네상스 시대에 꽃을 피운 해부학은 인체 내부를 파악할 수 있게 해 의학 분야의 획기적인 발전을 가져왔다. 자, 지금 해부학이라는 처음 보는 명사가 나와 있는데 걱정 안 해도 됩니다. 이 뒤에 설명이 나옵니다. 인체 내부를 파악할 수 있게 하는 겁니다. 자, 파악하다라는 것은 자세히 아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인체, 사람의 몸의 안에 뭐가 있는지 자세히 아는 건데요. 해부학이 뭔지 잠깐 보겠습니다. 자, 여기 사진 보이십니까? 자, 이게 해부학입니다. 우리 몸 안에 뼈나 근육들이 어떻게 생겼는지 알 수 있게 공부하는 것들, 해부학이라고 합니다. 자, 계속 보겠습니다. 자, 이 해부학은 의학 분야의 획기적인 발전을 가져왔다. 자, 획기적이라는 것은 그 전에 없었는데 이제 새롭게 생긴 어떤 발전입니다. 제가 지난 영상 때 설명을 했죠. 획기적인 발명 뭐가 있었습니까? 네, 컴퓨터, 스마트폰. 그 전에 사람들이 불편하게 생활했던 것을 이 컴퓨터나 스마트폰 때문에 아주 편하게 생활할 수 있게 된 거죠. 이런 것들이 획기적이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해부학은 획기적입니다. 왜요? 인체 내부를 파악할 수 있게 하기 때문에. 자, 그런데 동시에 미술가들에게 인물의 움직임을 좀 더 자연스럽게 표현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었다. 자, 이 무슨 말인지 뒤에 나옵니다. 자, 당시 연구 열기가 뜨거웠던 해부학 교실에서는 자, 열기라는 말이 있는데요. 열기가 뜨겁다. 열기라는 것은 어떤 분위기를 말합니다. 분위기. 자, 여러분, 제가 지금 이 영상을 찍고 있는 2026년에 월드컵이 열립니다. 여러분 축구 좋아하십니까? 네, 그러면 축구를 좋아하는 사람들은 이 월드컵을 시작하기 전에 분위기가 어떻습니까? 아주 뜨겁습니다. 내가 응원하는 팀, 우리나라가 잘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뭐 티셔츠도 준비하고 응원할 수 있는 여러 가지 것들을 준비하는 거, 이게 분위기가 뜨거운 거, 열기가 뜨거운 거라고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당시에 언제? 르네상스 시대에 연구 열기가 뜨거웠습니다. 어디에서? 해부학 교실에서. 자, 왜냐하면 사람 몸속에 근육이 어떻게 돼 있고 뼈가 어떻게 돼 있고 장기들이 어떻게 돼 있는지를 연구하는 겁니다. 세세한 구조를 기록할 누군가가 필요했고, 자, 의사들은 여기에 근육이 있고 뼈가 이렇게 돼 있구나라고 연구를 하는데 이거를 기록할 사람이 필요했어요. 기록하는 것은 적는 겁니다. 쓰는 겁니다. 무엇으로? 네, 메모. 메모나 어떤 보고서, 리포트를 적는 거, 이것을 기록하다라고 합니다. 자, 근데 기록할 사람이 필요한 거예요. 어떻게? 세세하게, 자세하게 적을 사람이 필요한 겁니다. 자, 근데 이거 누가 씁니까? 미술가, 미술하는 사람들이 이걸 하게 된 거예요. 아까 제가 보여준 그림 봤습니까? 이거는 그냥 적고 쓰는 게 아니라 그림을 잘 그릴 수 있는 것이 중요하죠. 그림. 그러니까 내가 지금 보고 있는 그 사람의 뼈, 근육, 장기들을 자세히 그릴 수 있는 사람. 누구? 미술가들. 자, 그래서 이 미술가들은 근육의 구조나 그 움직임과 관련된 해부학적 지식을 작품에 적용하여 그림 속 인물, 사람들을 한층 더 자연스럽게 그려냈다. 사람을 잘 그린다는 것은 그 사람의 근육이나 그 사람이 움직이는 것을 자연스럽게 그리는 것이 잘 그린다라고 이해를 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이전의 그림에서는 뿅뿅뿅 알지 못해서 사람의 발이 떠 있는 것처럼 어색하게 그렸다라고 했습니다. 자, 어색하다라는 것은 자연스럽지 않다입니다. 자연스럽지 않은 것을 어색하다라고 합니다. 그러나 해부학적 지식이 더해진 이후에는
두 발이 땅을 딛고 서 있는 모습을 현실감 있게 그릴 수 있게 되었다. 어떻게? 자연스럽게. 정말 사람하고 똑같이 그리게 되는 겁니다. 왜요? 이 사람들이 뭘 봤어요? 지금 사람의 몸속을 봤습니다. 근육이 어떻게 생겼고 이걸 어떻게 움직일 수 있는지를 배워서 알게 된 겁니다. 해부학적 지식, 아까 내부를 파악한다라고 했어요. 내부를 알게 된다고 했습니다. 그 이후에는 현실감 있게 자연스럽게 그릴 수 있었는데요. 이전에는 해부학을 알기 전에는 무엇을 알지 못했을까요? 찾아보겠습니다. 44번. 근육이 어떻게 움직이는지를 모르는 겁니다. 해부학적 지식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어색하게 그린 겁니다. 44번의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이 글의 주제는 무엇일까요? 1번, 해부학은 의학뿐만 아니라 미술에도 영향을 미쳤다. 네, 맞는데요. 심대한 영향을 미쳤다라고 했습니다. 심대하다라는 것은 아주 큰 겁니다. 매우 큰 거, 그러니까 매우 큰 영향을 미쳤다. 맞죠? 미술가들이 해부학을 잘 모를 때는 어색했습니다. 어떻게 사람을 그려야 될지 잘 몰랐습니다. 해부학 지식을 알게 됐을 때는 아주 자연스럽게 그림을 그리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아주 큰 영향을 미친 거죠. 그래서 1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2번, 경제활동을 할 수 있었다. 돈을 버는 거 이야기 없었습니다. 해부학 강의는 일반인들, 일반 보통 사람들은 해부학을 들을 수가 없습니다. 일반인 이야기는 없었죠. 해부학의 발달로 미술에서 다룰 수 있는 소재, 주제 이야기 나왔습니까? 네, 주제 이야기 없었습니다. 그래서 1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 46번과 47번 보겠습니다. 윗글에 나타난 필자의 태도로 가장 알맞은 것을 고르십시오. 자, 필자라는 것은 이 글을 쓴 사람입니다. 우려합니다, 역설합니다, 촉구합니다, 부정합니다. 네, 이 단어들 꼭 알아야 됩니다. 47번은 윗글의 내용과 같은 것을 고르십시오. 전 세계 바다 밑에는 400개가 넘는 해저 전선이 대양과 연안을 따라 설치되어 있다. 바다 밑에 뭐가 있습니까? 해저 전선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이제 세계 지도인데요. 아주 넓은 바다가 이렇게 5개가 있습니다. 태평양, 인도양, 대서양, 남극해, 북극해. 아주 깊고 넓은 바다. 네, 이런 것을 대양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전 세계에는 5대 양이 있습니다. 제가 앞서서 말한 이 5개 넓고 깊은 바다, 이것을 5대 양이라고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아까 연안이라는 말이 나왔죠. 연안이라는 것은 이 땅과 가까운 바다, 땅과 가까운 바다를, 네, 여기 이 부분, 네, 이런 곳을 연안이라고 합니다. 연안. 그래서 대양과 연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바다가 있는데요. 이렇게 땅이 있고, 네, 여기 또 땅이 있고, 이렇게 땅이 있습니다. 그런데 바다 아래 여기 이렇게 보이십니까? 이런 것들을 해저 전선이라고 합니다. 케이블. 바다 아래에 있는 전선, 해저 전선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바다 밑에는 400개가 넘는 해저 전선이 대양과 연안을 따라 설치되어 있다. 그림을 한번 봤습니다. 나라 간 정보통신의 99%가 이 해저 전선을 통해 이루어진다. 하지만 한국은 급증하는 정보 전송량에 비해 해저 전선이 턱없이 부족하다. 아주 많이 부족하다입니다. 급증하다라는 것은 갑자기 증가하는 겁니다. 많아지는 거예요. 전송하다라는 것은 보내는 겁니다. 정보를 보내는 거예요. 자, 그런데 정보를 보내는 거는 지금 증가하고 있는데 해저 전선은 부족해요. 많이 없어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우선 먼저, 자, 여러분, 여기가 한국입니다. 이렇게 바다가 주변에 있죠. 자, 이쪽 바다 이름을 서해라고 하고요. 이쪽을 동해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여기를 남해라고 합니다. 자, 여기 서해안, 서해 바다는 수심이 얕아요. 그러니까 물의 깊이가 낮습니다. 바다의 깊이가 낮아요. 그래서 설치가 까다롭다. 무슨 설치? 해저 전선. 까다롭다라는 건 쉽지 않은 겁니다. 어려운 겁니다. 어업 피해를 우려한 어민들의 반대도 극심하다. 자, 어민들은 누굽니까? 네, 고기를 잡는 사람들. 고기를 잡는 사람들을 어민이라고 합니다. 자, 게다가 해저 전선 설치는 첨단 기술과 막대한 자본이 요구되며 주변국과의 협력이 필수이다. 기술이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 자본, 돈이 아주 많이 필요합니다. 그 다음에 주변에 있는 나라,
자, 이쪽에 누가 있습니까? 한국 옆에 네, 여기 중국 있죠. 그 다음에 동해 쪽에는 또 누가 있어요? 일본이 있습니다. 이렇게 주변 나라들하고도 잘 협력을 해야 됩니다. 자, 그런데 이거 누가 할 수가 있습니까? 일반 기업들이 하기가 어렵습니다. 누가 해야 됩니까? 네, 정부. 네, 그 나라에서 나서야 됩니다. 따라서 정부는 해저 전선 설치를 위한 법적, 경제적, 외교적 제도를 정비하는 등 해저 전선의 수를 늘리는 적극적인 방법을 마련해야 한다. 마련하다, 준비하답니다. 디지털 전환이 가속화되고 데이터 수요가 급증하는 오늘날 해저 전선을 얼마나 보유하느냐, 자, 보유하다, 가지고 있다입니다. 세계 통신망의 주역이 결정된다는 것을 명심해야 된다. 일반 기업들이 해저 전선을 설치하는 게 어렵습니다. 누가 해야 됩니까? 정부가. 어떻게? 이런 법적인 것, 경제적인 것, 외교적인 것. 왜냐하면 주변 나라와 협력을 해야 됩니다. 그렇죠? 그런데 지금 데이터 수요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아날로그에서 디지털로 바뀌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속도가 아주 가속화, 빨리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해저 전선을 얼마나 가지고 있느냐, 이게 전 세계 통신망의 주역이라는 것은 주인공입니다. 자, 그럼 여기서 말하는 주인공이 뭡니까? 네, 중요한 역할을 하는 사람입니다. 전 세계 통신망의 중요한 역할, 해저 전선을 얼마나 가지고 있는지, 이것이 아주 중요하다. 이것을 명심해야 한다라고 했습니다. 자, 명심하다라는 것은 마음속으로 잊지 않는 겁니다. 마음속으로 잊지 않는 거, 그러니까 마음속으로 기억해야 되는 겁니다. 자, 마음속으로 기억하고 마음속으로 잊지 않는 건 뭡니까? 아주 중요하다는 겁니다. 자, 그럼 46번 보겠습니다. 이 글을 쓴 사람의 태도로 가장 알맞은 것을 고르십시오. 자, 무엇을 지금 우려하다, 걱정하고 있습니까? 네, 걱정하는 이야기 없었습니다. 2번 해저 전선의 문제점과 위험성에 대해 역설하고 있다. 무슨 문제가 있다 이야기 없었습니다. 위험하다 이야기도 없었고요. 3번 해저 전선에 대한 국가적 차원의 대응을 촉구하고 있다. 자, 대응이라는 것은 아까 뭐가 나왔습니까? 어떤 방안을 마련해야 된다라고 했습니다. 어떤 방법을 준비해야 된다라고 했습니다. 촉구하다라는 것은 요구하는 겁니다. 어떻게 하는 게 좋겠습니다라고 요구하는 겁니다. 자, 지금 이 사람 요구합니까? 네. 중요하니까 꼭 기억해야 합니다라고 이야기를 했죠. 3번이 정답입니다. 정부가 나서야 됩니다. 정부가 적극적으로 준비해야 됩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47번 같은 것을 고르십시오. 자, 한국은 현재 충분한 해저 전선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니요, 부족하다라고 했습니다. 해저 전선을 통해 전송되는 국가 간 정보의 양이 매우 많다. 네, 아까 급증하고 있다라고 했습니다. 2번이 정답입니다. 자, 어민들은 해저 전선을 아까 반대한다라고 했습니다. 자, 해저 전선은 자유롭게 설치할 수 있다? 아니, 아까 설치가 까다롭다라고 했습니다. 설치하는 게 좀 어렵다라고 했습니다. 네. 자, 다음 48번부터 50번까지 문제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세 문제입니다. 48번은 윗글에 쓴 목적으로 가장 알맞은 것을 고르십시오. 자, 뭐뭐 의려고 괄호에 들어갈 말 힌트를 잘 찾으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마지막 윗글의 내용과 같은 것을 고르십시오. 퇴직급여제도 도입 후 20년 만에 개편안이 마련되고 있다. 자, 퇴직하다라는 건 뭡니까? 직장을 그만두는 겁니다. 직장을 몇 년 이상 다니면 그만둘 때 퇴직금을 줍니다. 자, 그런데 이 제도가 20년 만에 개편 바꾸다입니다. 그 배경에는 퇴직금 체불 문제가 있다라고 했습니다. 자, 체불 문제라는 것은 돈이 제때 안 들어오고 미뤄지는 겁니다. 예를 들면 20일에 돈이 들어와야 되는데 20일에 돈이 들어오지 않고 25일, 30일, 다음 달 이렇게 돈이 들어오지 않는 겁니다. 미뤄지는 거, 이것을 체불이라고 합니다. 그 이유가 나와 있습니다. 회사가 퇴직금을 은행 같은 사회기관에 맡기지 않고 자체 관리하다 보니 회사 사정에 따라 퇴직금 체불이 빈번히 발생해 왔다. 자주 발생하다. 그러면 퇴직금을 왜 제때 주지 못합니까? 은행 같은 다른 기관에 부탁을 하면 날짜를 정확하게 지켜서 지급을 하는데 지금 어디에서 관리를 한다고 했습니까? 자체 관리. 그 회사에서 관리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회사 사정이 좋으면 제때 퇴직금을 주는데 회사 사정이 좋지 않으면 퇴직금을
체불하는 겁니다. 늦게 주는 겁니다. 주지 못하는 겁니다. 한편 퇴직 즉시 퇴직금 수령이 가능한 현행 제도는 근로자의 노후 소득 보장을 어렵게 한다는 문제의식도 개편안 마련의 배경이다. 지금 어떻게 줍니까? 퇴직 즉시, 그러니까 퇴직을 하자마자, 직장을 그만두자마자 퇴직금을 다 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처음에는 이 근로자, 일을 한 사람들이 갑자기 돈이 많이 생기니까 좋지만 노후, 나이가 든 후에도 그 돈을 계속 가지고 있습니까? 그렇지 못한다는 겁니다. 어렵게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한번 이거 바꿔봅시다 라고 이야기가 나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어떻게 바뀝니까? 이번 개편안은 퇴직금을 매달 외부 기관에 맡기는 것을 의무화해. 자, 의무라는 것은 꼭 그렇게 해야 합니다. 의무라고 합니다. 회사에서 하는 게 아니라 외부 기관, 은행 같은 외부 기관에 맡기는 겁니다. 무엇을 줄이는 겁니다. 앞에 뭐가 문제라고 했죠? 제때 주지 않는 체불이 생긴다고 했습니다. 그거를 줄인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죠. 퇴직금 수령 시기를 55세로 정해 고질적인 노인 빈곤 문제 해결을 꾀하고 있다. 자, 노인 빈곤, 빈곤하다라는 것은 가난한 겁니다. 돈이 없는 겁니다. 왜요? 퇴직금을 한 번에 다 주면 나중에 노후, 그러니까 노인이 됐을 때도 그 돈을 계속 가지고 있기가 어렵기 때문에 55세로 정하는 겁니다. 여기에 꾀하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네, 어떤 방법을 찾는 겁니다. 자, 여기서는 무슨 방법을 찾는 겁니까? 노인의 빈곤 문제 해결을 하기 위한 방법을 찾는 겁니다. 그러나 이 개편안이 시행될 경우 퇴직금 명목으로 일정 금액을 의무적으로 매달 납입하게 한 조항은 영세 사업장에 부담이 된다. 자, 어떤 사람이 일을 그만둘 때까지 의무적으로 꼭 돈을 내야 됩니다. 누가? 회사에서. 그 돈은 무슨 돈입니까? 이 사람이 퇴직할 때 퇴직금으로 주는 돈을 매달 꼭 내세요. 네, 이게 부담이 되는 겁니다. 영세 사업장이라는 것은 아주 작은 사업을 하는 것, 규모가 크지 않은 사업장, 이것을 영세 사업장이라고 합니다. 또 퇴직금을 조기 수령할 수 없게 한 조항은 근로자의 선택권을 침해한다는 반론이 있다.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죠. 저는 한 번에 다 받고 싶어요. 이런 사람도 있는데, 저는 매달 언제부터? 55세부터 받고 싶어요. 이렇게 서로 생각이 다른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의 의견도 중요하고 이 사람의 의견도 중요한데 모두 다 이렇게 하면은 내가 선택할 수 있는 게 없는데요?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다. 반대하는 사람도 있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따라서 이번 개편안의 성공 여부는 기업의 현실적인 부담과 개인의 선택권 침해라는 변수를 두고 어떻게 균형을 잡을 것인지에 달려 있다. 좀 작은 사업을 하는 사람들은 매달 돈을 내는 게 퇴직금 명목으로 돈을 내는 게 좀 부담스럽다고 했죠. 자, 그 다음에 근로자, 일을 하는 사람들이 선택권을 좀 가졌으면 좋겠는데 모두 다 한 가지 방법으로 하면 선택권이 없게 되는 겁니다. 이 두 개를 어떻게 균형을 잡을 것인가, 어떻게 똑같이 반대의 목소리가 나오지 않을 것인가, 이게 아주 중요하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48번 보겠습니다. 자, 제도를 개편합니다. 퇴직금 제도를 개편하는데 왜 바꾸려고 합니까? 그렇죠. 그리고 어떤 문제점이 생길 수 있습니까? 이거를 사람들한테 좀 알리기 위해서 이 글을 쓴 겁니다. 그래서 4번이 되겠습니다. 이 취지라는 것은 목적이라고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이것을 왜 바꾸게 됐습니까? 앞에 두 가지 이유가 나왔죠. 자, 그 다음에 괄호에 들어갈 말로 가장 알맞은 것을 고르십시오입니다. 자, 괄호에는 체불 문제를 줄인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4번이 되겠죠. 퇴직금 체불의 위험성, 체불하게 되면 여러 사람들이 피해를 보기 때문에 그것을 줄이기 위해 이렇게 답을 고르면 되겠습니다. 자, 50번 같은 것을 고르십시오입니다. 퇴직급여가 시작된 것은 최근이 아니고 한 20년 됐다고 했습니다. 자, 지금 제도에서는 55세가 돼야 퇴직금을 수령할 수 있다. 아니에요. 이거는 개편되는 제도가 55세입니다. 네, 틀렸고요. 이번 개편안은 퇴직금을 외부 기관에 맡기게 하는 안을 포함한다. 네, 회사에서 관리하는 게 아니라 외부 기관에 맡기게 된다. 3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영세 사업자는 부담이 많다라고 했습니다. 틀렸습니다.
오늘은 102회 토픽이 읽기 42번부터 50번까지 문제 같이 봤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시간에 만나요. 안녕히 계세요.